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7월 21일 금요일 오후 4시 53분 비트코인 현재 3,850만원대 여전히 하단부로 내려온 이 박스권 자리에서 유지를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가 심플하게 직관적으로 차트를 딱 봤을 때 일단은 고점을 뚫지 못하고 어느 정도 눌렸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좀 눌린 구간에서는 충분히 롱으로 접근을 해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손절을 어차피 타이트하게 요 정도 딱 여기 저점을 손절을 잡고 롱을 쳐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나름 또 세게 요런 식으로 반등이 또 터져준 적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한번 요런 식으로 올려줬다가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뚫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지고,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아무래도 이 구간에서 좀 더 이제 횡보를 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그림을 좀 그려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우리가 방향성을 어느 정도 손절을 짧게 두고 상방으로 두는 것도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달러 차트 기준으로도 중요한 이 바닥권을 아직은 뚫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굉장히 좀 불안한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찍고 반등이 쭉 나와줬었는데 결국에 여기 저항을 맞고 굉장히 세게 내렸거든요. 어젯밤에도 20시 정도까지는 준수한 흐름으로 이런 식으로 롱 분위기 이어주다가 결국에는 여기 저항자리 31.8에서 크게 내려찍고 나서 올라갔었던 최고점 부근을까지 갔는데 결국에 여기 돌파를 못하면서 크게 밀린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밀리고 나서 기술적 반등을 어느 정도 좀 해주기는 했지만 이 구간에서 꺾이면서 여기서도 숏 잡아드렸습니다. 11시 30분에 숏을 들어가서 요때죠, 요때 숏을 들어가서 쭉 빠지고 지금 한 번 더 빠지고 있는데, 일단 요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요 정도 빠지게 되면은 패턴상 여기를 찍고 지금 그나마 고점 돌파도 나온 상황이고, 지금 이렇게 이제 찍고 나서 1파 2파까지 반등을 어느 정도 주고 다시 밀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름 찍고 크게 들어 올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단기 기술적으로 한번 올려줄 수는 있는 자리에 좀 근접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살짝 요 정도 구간까지는 우리가 좀 받아봤다가, 여기는 이제 깨면 안 되겠죠. 여기는 깨면 안 되는데, 여기를 깨게 되면은 좀 큰 추세상으로 빔이 한 번 더, 이거 이제 빔 나오고 살짝 올렸다가 이런 식으로 빔이 또 터질 수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지켜줘야 되는 라인은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롱으로 여기서 이제 더 가기 위해서는. 너무 많이 차트를 또 무너뜨리면 안 되는데, 조금 여유있게 잡는다라고 하면은 뭐 요 정도 라인까지 잡아볼 수는 있는데 29,600짜리거든요. 그 정도 자리까지는 우리가 조금 반등을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는, 물론 이제 단기 반등입니다. 그 정도 이제 위치가 되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차트의 패턴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많이 내려오게 되면 롱 반등도 나름 터져주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오면 또 롱 반등도 나름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내려오면 충분히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에서는 또 롱으로 받아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기 맥점 자리들을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잡아서 이제 최대한 좀 수익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좀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일봉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음봉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기서 양봉 하나 있었지만은 굉장히 약했고, 여기도 일봉이 양봉으로 좀 끝나주나 했는데 올린 거를 그대로 또 다 내리면서 결국에는 지금 여기도 윗꼬리가 달린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봉 기준으로도 지금 봉이 이제 3개가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3개. 근데 이제 3개가 음봉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그래도 그 다음에 살짝 반등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3일봉 기준으로 봉 3개 음봉이 형성한 이후에 나름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와줬고,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박스 굉장히 좀 지루한 박스입니다. 근데 이제 박스의 하단 자리는 계속적으로 안 깨주면서 이 위에서 잘 지탱을 해준 모습이 있었는데, 이거를 좀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좀 돌려줄 것이냐, 아니면 한번 아래로 깨면서 여기에 걸려있는 이제 롱의 손절 물량들이 많이 걸려있겠죠. 이 라인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29,500짜리가 되겠는데, 그 자리를 깨게 됨으로써 물량들을 탁 한번 터트리고 반등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의 지지부진한 움직임 뒤에는 뭔가 액션이 조만간 한번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보통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구간에 최근에 좀 움직임이 좀 많이 있었어요. 보시게 되면은 7월 14일 저번주 금요일에도 이런 식으로 금요일 밤에 크게 올라가는 척 했다가 이런 식으로 떨어진 게 금에서 토 넘어가는 구간에서 좀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들어왔었고, 요때도 7월 6일에서 7일 정도 넘어가는 목금 넘어가는 요런 구간, 그러니까 주의 후반부에서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터져주고 있는데, 지금도 이런 주의 후반부 구간으로 좀 접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 기간적으로만 봐도 이제 한 번은 뭔가 좀 변동성이 들어와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저점 라인만 지켜주면서 위로 터뜨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을 주다가 한 방에 내리게 되면은 사실상 일반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뭐 2구간이나 2구간에서도 그랬지만은 내려찍는 힘이 세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방을 보고 이제 숏도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차트의 모양새 자체가 결국에는 여기를 분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차트를 그리고 있는 건 맞는데, 이 박스 내에서 아직 박스는 안 깨고 있고 이 박스 내에서 하단 자리에서 그렇게 겁을 준 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 뭔가 내려갈 것처럼 겁을 주고 크게 음봉으로 내려 박았는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말아 올리면서 고점 돌파, 여기도 말아 올리면서 고점 돌파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숏이 많이 쌓여 있다라고 하면 이 숏을 어느 정도 좀 터트려주고 내려갈 때 내려가더라도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롱을 여기서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어차피 손절을 짧게 잡고, 왜냐면 여기를 깨게 되면 좀 크게 29,000달러 정도까지 한번 밀렸다가 반등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롱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짧게 손절을 잡고 어느 정도 좀 반등을 39,900달러 정도까지 한번 쳐주는 이 정도 라인이 되겠죠. 이 정도 라인은 좀 많이 반등이 어느 정도 그래도 나왔을 때 쳐주고 그 다음에 또 빠지는 그림이 또 나온 적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을 준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를 좀 시원하게 뚫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못 뚫는 자리인데 여기서 이제 한번 뚫어주고 다시 내려오고. 자, 중요한 건 그 다음 흐름인데 FOMC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잡혀 있습니다. 7월 27일 FOMC고 지금 전 연준 의장이죠. 벤 버냉키 의장 같은 경우에도 7월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좀 어느 정도 잘 잡혀가고 있는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얘기가 파월 입에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의 흐름 이후에 상방 돌파가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7월 27일 FOMC가 굉장히 중요하다, 폭발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롱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여기서 보여줬던 이런 나름의 하락 채널을 그린 이후에 그걸 뚫어내는, 하락 채널을 좀 어느 정도 그려주다가 그거를 뚫어내는 시점이 FOMC랑 겹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패턴이 아니라 박스를 잘 지켜주면서, 여기도 보시면 박스를 지켜주면서 상방으로 가줬는데 여기 박스를 좀 잘 지켜주면서 가줄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가능성, 그러니까 한번 깨고 올릴 것이냐 그냥 올릴 것이냐, 이 두 가지 좀 방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떨어진다 해도 뭐 그렇게 큰 악재가 뭐 특별한 뉴스가 터지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빠지다가도 올려주고 빠지다가도 올려주고 요런 흐름, 여기서도 그런 흐름이 나왔듯이 요런 식의 패턴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단 단기 타점들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어제도 숏 타점도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여기도 저항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대형 저항 자리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손절 딱 잡고 여기 손절 잡고 충분히 숏을 들어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6시 38분에도 숏을 들여가지고 근데 생각 외로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빠지다가 롱 추세로 가주려면은 그대로 이 추세선 타주고 요 추세선 타면서 그래도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줬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그냥 다 추세선 붕괴시켜 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붕괴시킨 이후에 나름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준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지금 구간은 박스권의 형태를 그리고 있고 이 박스권 내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숏자리가 나오고 또 내려가면 또 롱자리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하는 패턴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 이 패턴을 깨는 구간이 7월 27일이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전까지 그러면은 다음 주 목요일 정도까지의 차트 흐름은 이때까지의 대형 이벤트 전에 나왔던 패턴들이 사실상 내려가면은 대형 이벤트, 대형 지표 발표 이후에 변곡점이 돼서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고, 또 반대로 이제 올려놓게 되면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빠지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9.5K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여기가 이탈하게 되면은 또 수많은 패닉셀 그 다음에 이제 숏으로 많이 붙을 수가 있는데 그 숏으로 많이 붙은 물량을 또 요런 식으로 위로 이제 쏴주면서 터트릴 수 있는 그런 구간도 7월 27일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벤 버냉키 이 연준 의장, 전 연준 의장이죠. 지금은 파월인데 파월 전에 이제 경제 대통령을 했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버냉키 의장의 얘기가 결국에는 이번 FOMC에서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까지 수상했었던 이런 이제 석학이기 때문에 이런 말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번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확률로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고, 다만 중요한 거는 25bp 올리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이 없을 수 있다는 게 시장의 호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도 완만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왜냐면 지금 어제도 고용지표를 발표했지만 실업률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예측치보다도 계속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괜찮다,
그리고 물가도 지금 잘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3%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다. 연준은 2%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은 금리를 팍 내린다고 해서 물가가 바로 이렇게 따라오는 게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이런 식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번에 올리는 금리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고 9월에도 FOMC가 잡혀 있지만 요때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측치는 지금 16%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런 얘기가 파월 입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FOMC 전까지 좀 더 빠지는 움직임, 요런 움직임이 나온다 해도 FOMC를 기점으로 한번 또 상승해줄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을 여전히 조금 이때를 틈타서, 근데 이제 비트가 살살 이제 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분위기의 차트를 좀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트들이 올라가는 힘 자체는 세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전히 아직 안 올라간 코인들이 좀 더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저번 영상에서도 펀디엑스라든지 세타피알 요런 거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타피얼이 일단은 오늘 5% 정도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거 주봉상으로 봤을 때 올라간 게 없다. 아직 올라가려면은 그래도 이런 잡코인들은 한 번씩 이렇게 피레침 한 번씩 찍어주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찍어주면 75원 정도는 찍어주고 내려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직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펀디엑스도 가다가 말았죠. 가다가 꺾어져 가지고 지금 윗골이 달면서 좀 빠지려고 하는 이런 흐름인데, 여전히 요것도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자리가 요 정도 자리일 수가 있어요. 여기도 보면은 좀 흔들면서 저점 찍고 살짝 올라갔다가 윗골이 달아주고 흔드는데, 중요한 거는 크게 추세 이탈을 하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눌렸지만은 이후에 좀 더 돌파하는 상승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펀디엑스 같은 경우에도 좀 추세를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고 요 정도 추세만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한번 좀 더 700원 언저리까지는 한번 쏴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요런 잡코인보다는 좀 묵직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이 좀 좋아 보이는데, 그 중에서 좀 마스크 네트워크가 차트를 좀 잘 나름 지탱을 해주면서 여기서 이제 저점 확인을 좀 해주면서 차트를 좀 돌리고 있는 그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다. 그래서 마스크 네트워크도 요 정도 자리에서 이제 37% 거의 40%에 가까운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여기보다 여기가 좀 시총이 더 많이 쪼그라든 상태였고 제대로 된 반등이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자리까지 먹어주게 되면은, 요 자리까지 이런 식으로 먹어주게 되면은 위로 한번 쐈을 때 6,000원 자리 정도는 한번 찍어줄만 하다. 그렇게 단기적으로 서서히 우상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스크 네트워크도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4천억대인데 그래도 지금 저점을 잘 다져주면서 차트를 좀 돌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못 올라간 것 중에 폴카닷 같은 경우에도 주봉 관점에서 보시면은 여전히 땅바닥이다. 올라간 게 없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요 구간에서 이제 60% 정도 반등을 해줬고, 요 구간에서 이제 88% 정도 반등을 쳐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반등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는 흐름이 나왔었지만, 이번에도 반등 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저점 찍은 거 대비해서 60% 정도는 올려주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 9,000원 정도, 여기도 맞고 떨어진 자리고 9,000원 자리까지 한번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7,000원대 유지하고 있는데 충분히 이제 주봉 관점에서 한 번 더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비트가 반등이 또 시원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캐시나 비트코인 SV도 따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비트코인 SV도 45,200원 자리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한번 그래도 이런 식으로 6만원 정도까지 치고 내리는 이런 그림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발란체도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올라간 게 없습니다. 지금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여전히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이건 너무 움직임이 없었고 이 구간과 이 구간의 반등폭 비교해도 아직 올라간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요 자리 저점 좀 지켜줘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이오스도 마찬가지죠. 이오스도 지금 뭐 바닥권에서 상당히 좀 거래량이 많이 붙어줬는 거에 비해서 아직 못 올라가고 있고, 지금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도 여기서 크게 줬을 때 137%, 여기서는 이제 64%이기 때문에 최소 여기서도 그럼 60%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1,300원 정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여전히 좀 더 올라갈 여력이 좀 있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쏘고 내린 코인들이나 지금 쏘고 있는 코인들, 그런 거보다는 아직 안 올라간 코인들이 앞으로 좀 더, 물론 시간은 조금 걸릴 수도 있지만은 그만큼 조금 크게 올라가 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코인들, 마스크 네트워크, 폴카닷, 니오스, 아발란체, 요런 것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세타퓨엘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요것도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바닥권이죠. 충분히 한 70원에서 80원 자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댓글 달아주신 코인들 하이브, 파일코인, IQ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도 올라간 게 없죠. 하이브 시가총액이 지금 2천억대로 잡코인인데 요것도 최근에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장난을 많이 치는 코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윗꼬리 달아주면서 내리고 올라가면 내리고. 근데 최근에 그렇게 크게 올라간 건 없기 때문에 한번 쏴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하이브도 지금 구간이 살짝 이제 요때 구간, 한 요 정도 구간에 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잡코인들도 마찬가지죠. 추세를 어느 정도 좀 지켜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뭐 급격하게 올리긴 했지만 여기서 한번 이렇게 주면은 도로 다 내리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기서도 나름 추세 자체, 이 급격한 추세 자체는 좀 지켜주면서 올려줬다. 그리고 지금 구간도 웬만하면 이 추세 라인을 타주고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잡코인들은 세력 마음대로 좀 운전이 또 가능하고 추세 타다가도 이런 식으로 한번 깨버리고 추세를 깨버리고 또 들어 올리는 경우도 이제 많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는 관점으로 하이브를 들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딱 손절을 잡고 대략적으로 360원 정도가 되겠죠. 요 정도 손절 잡고 조금 더 편안하게 들고 가신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깨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잡코인들은 항상 또 상장 폐지의 위험성도 있고, 그 상장 폐지가 연말로 갈수록 조금 그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항상 이렇게 자리 주면은 팔고 나오는 게 좀 안전할 수가 있고. 예, 말씀드리는 순간에 지금 익절 소리가 나는 거죠. 익절이 왜 나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여기서 저점 갱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저점 갱신하고 아래 꼬리 확인하고 손절 딱 타이트하게 여기 잡고 충분히 롱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롱으로 들어갔죠. 4시 41분에. 그래서 롱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은 이제 빨리빨리 익절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롱 잡아서 익절이 나왔었는데 익절 안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 빠지니까,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 롱 잡는 거죠. 그럼 또 올라가고,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롱 수익권 들어가면서 또 익절 사인도 드리면서 포지션도 어느 정도 좀 익절이 되는 그런 소리가 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여유 있게 이런 식으로 손절가를 잡고 얼마에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요런 거는 한번 쏴줄 때 600원짜리 정도, 요 정도 자리 오면은 팔아야 되겠죠. 그리고 요런 코인들, 이런 잡코인들이나 뭐 알트코인들 다 마찬가지지만은 반감기 이후 24년이나 25년까지 만약에 계속적으로 살아남아 있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이 정도의 펌핑도 가능하다. 요 바닥에서 충분히 물량 매집한 이후에 한번 이제 들어 올리는 요런 흐름도 가능하다라고 보여지지만, 요런 건 좀 단기적으로는 좀 나오기 힘들고, 만약에 단기 펌핑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크게 가면은 이 정도겠죠. 요 정도 라인, 1200원 라인 정도. 근데 지금 최근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뭐 1200원 자리까지 가는 게 아니라 요 정도에서 요 정도 라인까지가 조금 어느 정도 좀 올려 쳐줄만 하지 않나. 600원에서 700원 라인까지 한번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파일코인인데 일단은 파일코인도 이제는 한번 올려 쳐줄 때가 됐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주봉을 보고 계신데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그 중간중간에 사실상 이런 조금 의미 있는 양봉들이 들어와 주긴 했어요. 그러니까 요런 양봉들이 세게 터지면서 거래량까지 붙어줬다라는 거는 하나의 매집봉이라고도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런 상승 이후에 내려올 때 더 크게 내려오면서 굉장히 많은 손절이 또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때 샀더라도 저점을 깨게 되면은 사실상 공포의 패닉셀과 손절이 겹쳐지면서 이런 구간을 좀 버티기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세력들도 바닥을 깨고 내리다가 결국에는 이제 저점 구간을 잡고 그 구간에서의 어떤 이제 매집 활동 이후에 또 올려치는 흐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만 봐도 지금 이때 장대 양봉 세워준 구간, 이때 장대 양봉 세워준 구간 거의 근접했어요. 그리고 지금 1, 2, 3, 4주 동안 양봉을 그려주면서 거래량이 나름 들어와줬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요 정도의 펌핑 빔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랬을 때 요 구간에서는 이제 139% 정도 저점 대비해서 상승이 나름 크게 나와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점 깨고 나서 여기서는 124%,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00%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만 하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요 정도 자리까지는 굉장히 소수점으로 많이 나눠져 있는데, 이게 지금 BTC 마켓 기준으로 보셔서 그런 겁니다. 해외 차트 기준으로는 요 정도, 요때 반등, 여기서 거래량들이 상당히 많이 터졌고 충분히 오랫동안 옆으로 기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다가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그랬을 때 여기서 찍었던 이제 고점 자리 9.5달러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를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고 그 정도는 한번 찍어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마찬가지로 파일코인도 너무나 오래 바닥을 다졌는데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도 바닥 다지고 일자로 가다가 이런 식으로 불장 펌핑이 들어와 줬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시간적
시간적이나 이 기간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반감기가 오면서 비트가 어느 정도 올라와 주게 되면 충분히 이런 것도 한번 이제 불펌핑이 나올 수 있다라고는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전제 조건이 살아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일단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는 차트고 약 9달러 정도까지는 그래도 쳐주지 않을까. 업비트 기준으로는 0.0029 사토시, 요게 이제 비트를 쪼갠 단위죠. 요 정도 금액까지는 한번 좀 쳐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비트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뉘는 건데, 대략적으로 이제 최저점 찍었으니까 기존에 이제 100%씩 그래도 상승 보여줬으니까 그 정도의 반등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IQ 시가총액이 900억대고 굉장한 잡코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켜줘야 돼요, 이 자리를. 여기는 손절을 딱 잡고 충분히 롱으로 한번 볼 수 있다, 상방으로 한번 볼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 일단은 여기서 상당히 좀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줬고, 이 이후에 저점 갱신을 안 했어요. 지금 다른 코인들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건데, 이 IQ는 그나마 뭔가 좀 저점 자리를 좀 잘 지켜줬고, 여기서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고, 물론 여기서 이제 쌍고를 찍고 요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제 내려왔지만, 지금 이 자리만 잘 지켜주면 한 번 더 이 정도의 펌핑 한 10원에서 12원까지는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알트들은 우리가 뭐 마진 거래나 선물 거래를 할 때도 너무 큰 금액보다는 소액으로 또 저 레버리지로 좀 하는 걸 권장드리고, 정확한 손절가를 좀 잡고 진입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빠질 때 좀 많이 빠질 수도 있고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올라갈 때는 또 무섭게 올라가는 게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굳이 뭐 레버리지 크게 안 써도 수익이 좀 화끈하게 찍히거든요. 7월 17일에도 헤데라 같은 거, 니어 프로토콜, 스테픈 다 말씀드렸고 다 잘 올라갔습니다. 근데 헤데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6배 썼는데도 53% 며칠 만에 이렇게 좀 수익률이 찍히기 때문에 충분히 조금 알트 롱으로 우리가 좀 상승하는 흐름을 잘 잡았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화끈하게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는 그런 타점들, 비트코인 차트 분석, 그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 분석 내용들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카톡방 영상 하단에 있는 100% 무료 특급 정보방에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이 2%가 빠졌는데, 일단은 이 나스닥도 사실상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내려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고, 이번 주 주봉 마감을 이런 식으로 윗꼬리 달고 음봉 마감하게 되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빠지는 추세로 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봉 마감이 상당히 중요한데, 일단 이제 나스닥이 한풀 꺾일 수 있는 그런 흐름,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나스닥이 개장하고 나서 23시부터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여기 23시였습니다. 23시부터 이런 식으로 나스닥을 따라가는 움직임이 또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이제 나스닥이 빠지는 흐름으로, 빠지는 분위기로 간다라고 했을 때 비트도 어제 같은 흐름으로 영향을 또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나스닥도 좀 고개를 다시 들려고 하고는 있는데, 다음 주가 조금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FMC도 잡혀 있고, 다음 주까지 자리를 잘 지켜주면은 FOMC 빔으로 또 상방 이렇게 쳤다가 내려가는 그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가 상당히 좀 나스닥도 변동성이 좀 큰 주간이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미국의 증시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대공황이라든지 닷컴 버블, 금융위기 직전과 좀 유사하다, 역사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시장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나스닥이 계속 올라가니까 투자자들의 FOMO, Fear of Missing Out, 자신만 뒤처지거나 소외된 것 같아서 뒤늦게 추격 매수에 나서는데, 개미들이 이렇게 올라타게 되면 이제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과거에 대공황이라든지 닷컴 버블 때 있었다는 것이고, 개별 미국 주식의 차트를 봐도 애플 같은 경우에도 전고 돌파하고 지금 이제 윗꼬리가 지금 달려주고 있습니다. 주봉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윗꼬리가 좀 심하게 달리고 있죠. 그리고 테슬라는 어제 10% 수직 낙하를 해가지고 지금 그동안에 이제 뭐 다른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은 이미 여기를 뚫고 이렇게 간 상황인데, 거기까지도 못 가고 테슬라는 약간 요 정도 300달러 저항을 맞고 또 꺾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대형주들이 살짝 꺾일 수 있는 그런 위치다 보니까 나스닥도 이제 어느 정도 하반기에는 좀 조정 장세의 분위기로 좀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나스닥이 적당히 빠지면 상관이 없지만은 크게 막 흔들리면서 빠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비트도 영향을 좀 같이 어느 정도 좀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이제 나스닥 상승률에 비해서 비트코인의 상승률이 또 월등히 2배 이상 좋았었기 때문에
이 나스닥의 흐름도 조금 이제는 좀 지켜보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달러도 살짝 고개를 들고 있죠. 달러 인덱스도 그동안에 좀 빠지는 추세에서 살짝 고개를 돌리고 있는 이런 흐름으로 보이고, 일봉상으로도 지금 4일 연속 양봉이 좀 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 환율도 1260원대에서 1284원으로 다시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달러 올라가면서 나스닥 빠지는 그런 반비례 현상이 또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블룸버그의 마이크 맥글론 같은 경우에도 23년 말 정도 됐을 때 비트코인이 조금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왜냐면 지금 저점 대비해서 10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올라가기 전에 한번 내렸다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반기에 디플레이션 역풍을 맞이한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좀 보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만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게 되면은 비트코인에 또 다른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가 있는데, 그냥 올해 내에는 그럴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올해 남은 하반기 동안 비트가 어느 정도 내려갔다가 내년도에 현물 ETF 승인을 하면서 다시 한번 폭발적인 반등을 보여주지 않겠냐,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충분히 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면 지금 나스닥이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하반기에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비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고,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블루핀 같은 경우에는 내년 1분기에 49,000달러 정도는 갈 것이다. 왜냐면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하게 되면 그 정도 상승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건데,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빠르면 45일이고 이게 연장하고 한번 뭐 미룰 수도 있고, 또 SEC가 계속적으로 그래왔던 것처럼 거절 한번 냈다가 또 여기서 이제 무슨 서류가 뭐 미비하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다시 또 블랙록이 그걸 추가해서 다시 한번 또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아직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승인이 날 것이다를 우리가 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능성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 언젠가는 승인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여기서 한번 눌러주고 올라갈 때 여기서 선물 ETF 승인을 해주면서, 미국에서 SEC에서 선물 ETF 승인을 해주면서 이런 상승이 좀 나온 경향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어느 정도 좀 눌려준다라고 해도 현물 ETF 승인과 함께 이런 식으로 폭발적인 상승이 오면서 49,000달러면 거의 이제 5만 달러죠. 요 정도 매물대까지 쳐주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비트코인 굉장히 좀 힘없는 모습,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여전히 29,500달러의 선은 깨지 않고 지금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고, 이 구간을 과연 좀 지지를 해주면서 한번 반등을 좀 줄 것이냐 아니면 깨고 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변곡점이 바로 다음 주 목요일 FOMC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한 지점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지점에서 매매를 하면서 단기 수익을 쌓아가다가 방향성이 좀 크게 터진다, 크게 내려박는다, 이러면 이제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충분히 롱 반등을 진입해서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은 올 수가 있고, 여기서도 한 번에 이걸 뚫으면서 위로 올라갈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올라오게 되면 중요 저항선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분봉상으로 요 정도 자리 되겠죠. 여기 좀 두 번이나 저항 맞은 자리이기 때문에 요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또 여기선 충분히 한번 숏을 쳐볼 수 있다. 그랬을 때 한번 눌러주고, 또 눌러주게 되면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또 롱으로 접근했을 때 계속적으로 좀 수익을 낸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의 단기 롱 접근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최대한 수익 볼 수 있는 타점을 잡고 주말에도 좀 차트 분석을 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고, 날이 굉장히 덥습니다. 주말에는 또 이제 비가 온다라고 하니까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월요일에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